네, 지금 보고 계신 게 지금 그 AGI 5단계고요. 챗봇 단계. 인공지능 예전에 막 챗봇이 막 답변 대신 해주고 하잖아요. 우리 서비스 저기 이용하면. 그 단계에서 넘어서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시작한 우리 GPT 클로드 퍼블릭시티 LLM 모델이라고 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요거 단계가 지금 뭐 알게 모르게 뭐 업무에 많이들 사용하시고 업무에 이제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에 이제 녹아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거 배운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늦었어요. 그리고 뭐 프롬프트 뭐 이런 거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보통 뭐 비싼 건 한 2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200만 원 이상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성격상 막 이거는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야지 하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의미 없습니다. 그거 배우는 동안 새로운 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뭐 잘 만들어진 프로프트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많이 저기 막 배포도 되고 하기 때문에 남들이 잘 만들어 놓은 거 응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시작하신다면 좀 늦으신 거예요, 이미. 남들 다 쓰고 있는데 본인들은 안 쓰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넘어온 게 작년 여름 후반기부터 시작된 AI 에이전트. 이제는 뭐 GPT니 뭐 챗GPT니 이런 단어보다는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자동화 이런 단어들이 점점점 많이 들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2단계로 넘어갔으니까 아직은 초입인데 요쪽 단계가 지금 한 3년 걸렸단 말이에요. 2년에 3년.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1년에서 길면 2년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지금 초입인데 벌써 5월이죠. 그래서 작년 연말 올해 초만 해도 제가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선택이긴 한데라고 이제 제가 깔았다면 지금은 제가 트렌드나 분위기를 읽어봤을 때는 필수예요, 필수. 이제는 안 하면 그냥 뭐 도태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자동화 그 컨셉이. 그래서 아마 연말쯤 되면 지금과 좀 많이 다른 양상의 어떤 서비스들과 이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활용을 업무에 활용하는 자와 못하는 자의 이제 어떤 업무 능력 혹은 뭐 비즈니스 경쟁력 요런 차이들이 조금씩 크게 점점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었지만 나중에 가서 그걸 스마트폰을 쓸 수 있거나 사용하는 자하고 그냥 폴더폰 쓰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그 업무 능력 혹은 뭐 삶의 윤택함의 어떤 차이 뭐 그런 갭 차이로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혁신가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사람보다 창의적인 일을 인공지능 플랫폼들이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사람이 크게 할 일이 없어지는 관리만 해주면 되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이제 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요.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이전트 개념이. 자,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자동화 있잖아요. 자동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의 시작이에요. 에이전트 개념이라는 게 이 자동화를 에이전트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자동화가 시작 단계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들이 점점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어떤 업무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챗GPT나 클로드나 퍼블릭시티한테 일을 시켜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거나 또 때로는 뭐 어떤 문서를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하게 하거나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그리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이거를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런 플랫폼들이 현재 각각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란 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잠깐만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죠. 예. 예를 들면 좌상단에 있는 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플랫폼들이고 인공지능 관련된 거 우리가 LLM 모델이요. 여기는 그러니까 추론, 생각하고 이런 거 답을 하는 GPT, 클로드, 퍼블리시 대표적으로 요 정도 요런 동네고 이 우상단 지금 한시 방향에 있는 거는 우리가 보면 이제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뭐 플럭스, 이디오그램 뭐 등등등 알고 계시는 다양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 모델들. 그 다음에 수노, 유디오, 뭐 뮤직파이, 11랩스 같은
음악이나 나레이션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런어웨이, 드림머신, 클릭, 뭐 로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 영상.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캔바, 미디펜 캠퍼스, 망고보드, 피그마, 프레이머, 플라시드 뭐 이런 것들은 저작물 관련된 거죠. 최종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하나로 합치는, 편집하거나 하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스타나 스레드, 블로그 등 여기 이제 배포가 되죠. 이게 각각의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 영역을 가지고 이쪽을 열심히 레벨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들이죠. 이거를 묶는 거예요. 묶어서. 일종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는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게, 앞으로는 창의력의 세상이 아니고 연결의 시대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10밖에 없는데, 얘네 각각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땡겨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논문을 써야 되는데, 글을 써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도움을 지금 받고 있죠. 누구한테? GPT나 클로드나 퍼블릭시티한테 데이터를, 논문을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논문들을 수집해서 분석해서 분석한 후에 그걸 그 결과를 이제 받아볼 수 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각각의 하나하나에 우리가 일을 시켜서 업무에 지금 효율화를 하고 있다면 이걸 자동화하는 거예요, 그냥. 음. 자, GPT야, 넌 가가지고, 얘한테는 이제 뭐, 지금 현 시점에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한 거를, 들고 와봐. 그 다음에 우리 퍼블릭시티 같은 경우는 검색 기능 플러스 분석 기능을 하는, LLM 모델이란 말이죠. 자, 그럼 GPT가 갖고 온 거를 퍼블릭시티, 너는 분석을 한 다음에 나한테 분석 보고서를 제공해. 근데 클로드는 한국어 학습이 잘 돼 있어서, 좀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표현을 하니까, 자, 마지막은 클로드 네가 그걸 받아가지고, 사람이 쓴 것처럼, 자연스러운 어떤, 어투로 해서 최종적인, 보고서나 어떤 글을 만들어. 자, 근데 그 글을 만드는데 단순히 그것만 쓰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미드전이라든가, 우리 플럭스라든가, 아니면 기타 우리 그 이미지 생성 모델을 사용하시는 데 가서, 그걸 가지고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내가 어떤 짬뽕을 했잖아요. 자, 이제 이게 자동화 단계로 넘어가면, 그거를 연계해서 시켜버리는 거야. 자, 미드전이야. 플럭스야. 어, 우리 이제 스테이블 디피저나 지금 앞으로 여기 지금 얘네들이 이거 만들어 놨는데, 그거 전달 너희한테 주라고 할 테니까 그거 받아서 어울리는 이미지 각각 그 문장마다 5개 정도 만들어 놔. 이렇게 시키는 거죠. 자, 그것만 해서 나는 근데 이걸 어떤 컨텐츠 영상이나 이런 걸로 배포하고 싶어. 자, 그거 가지고 11랩스야. 네가 그 내용을 가지고 그걸 대사로 네가 읽어줘. 30분 분량의 우리 전자책 내지는 읽는 형태의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그냥만 듣기 심심하니까 뒤에다가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배경음악을 수노야, 유디오야, 뮤직파이야, 만들어서 준비해. 그리고 대표적인 거 몇 곳곳에는 야, 저기 클링아, 소라야, 런어웨이야. 요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영상을 쇼클립을 한 10개쯤 만들어놔. 중간중간에 넣게. 그리고 마지막에 캔바야, 미리 캠퍼스야, 망고야, 플라시드야. 니네가 내가 다 이 만든 걸 너한테 줄 테니까 그걸 한 장에 상세 페이지라든가 저작물로 만들어.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이크야. 이 메이크라는 프로그램, 플랫폼, 제피어, 엠파렌, MCP 이런 플랫폼들이 바로 이 두뇌가 되는 거예요, 두뇌. 그 오케스트라로 치면은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거를 다 이제 중간에서 연결을 하고 컨트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걸 가지고 야, 유튜브, 인스타, 스레드, 릴스, 틱톡, 이런 데에다가, 올려라. 이거를 하나의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다 시켜버리는 거죠. 자, 이게 뭐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자동화 단계로 넘어가는 지금 초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현재, 지금 더 다양한 분야도 있지만, 제가 업무적인 부분에서 이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걸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은 요 정도는 바로 현재 가능한 상태까지 넘어온 상태예요. 황금 키워드라든가 이런 거, 데이터 수집하고, 스레드라든가 인스타에 자동으로 포스팅하는 거. 아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블로그에 이제 만드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근데 이제 티스토리하고 네이버는 API를 제공을 안 해서 얘네들은 원문까지만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워드프레스라든가 구글 스팟 같은 경우는 구글 블로그요. 자동으로 100% 포스팅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나 틱톡에 릴스 자동으로 포스팅 됩니다. 그다음 뭐 당연히 데이터 가공하고 정리하고 분석 보고서 받는 거는 당연히 되고요. 우리 이커머스 쪽에서는 우리 상세 페이지라든가 랜딩 페이지 자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품 소싱도 이제 내가 미리 시장 조사해서 자동으로 소싱도 가능하고 주문 발주 수집 이런 거 다 됩니다. 자동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고객 응대 있죠. 고객 모집 모객하는 거 CRM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벌크 데이터만 준비해가지고 물론 그것도 수집하는 것도 자동화로 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자판기에 넣듯이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넣어놓으면 알아서 뭐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고객들이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쫙 쌓여 있겠죠. 그럼 그분들 대상으로 우리는 이제 판매 행위나 마케팅 서비스 제공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돼요. 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여기까지 발전돼 있는 겁니다. 다만 아직은 초입이라서 소수의 사람들만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범용화가 되고 알려지기 시작할 테니까 연말 정도만 돼도 혹은 내년 초만 돼도 상당 부분이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배워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갭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MCP 그 저기 뭐야 에이전트 단계 에이전트라고 하는 부분의 기본 개념이고요. 요거를 조금 더 몸에 와닿게 좀 보면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요런 거를 하는 플랫폼들이 크게 이제 제피어 처음에 시작했고요. 메이크가 두 번째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재 제피어를 메이크가 전 세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이유는 더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 IT 계열이 아닌 분들이 사용하기에 조금 더 편하고요. 좀 더 이제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제피어는 그 비용도 저렴합니다. 얘네들이 마케팅을 잘 한 거죠. 그래서 후발주자지만 그런 어떤 마케팅을 잘 활용을 해서 현재 제피어를 누르고 전 세계적으로 메이크가 붐을 일으키면서 현재 몇 천만 명이 현재 이미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원래 시작 자체는 한 2, 3년 됐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확 뜨기 시작한 건 작년 여름이고요. 그 계기는 인공지능 우리가 챗GPT라든가 뭐 클로드 이런 모델들이 급발진을 하면서 레벨업이 갑자기 확 돼버린 거예요. 그 시점이 작년 여름 전후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활용해서 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오토메이션 툴이라고 합니다. 노코드 툴이라고 해요. 프로그램을 몰라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로직을 짤 수 있는 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기에 이제 클로드에서 MCP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엠파렌이란 거하고 또 잘 붙어요. 근데 이제 이쪽은 처음으로는 제가 그 권장을 안 드린 이유가 여기는 제피어보다 더 어려워요. 약간 프로그램 코딩에 대한 개념으로 잡혀 있어야 좀 접근 가능해서 이 메이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연결을 하는 이런 기본적인 개들을 잡고 머릿속에 들어오고 어느 정도 들어오면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스마트폰을 내가 쓸 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에 위에 탑재되는 각각의 앱을 쓸 수 있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메이크라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기본 개념이 이제 탑재가 되면 이제 요런 엠파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넘어가는 게 용이한데 특히나 얘네가 클로드에서 제공하는 MCP 서비스랑 잘 붙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그 다음 세대에 오는 에이전트, AI 에이전트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식인 건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클로드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게 이 MCP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로드의 서비스를 이 앱을 까시면 돼요. 클로드 앱을 까시면 되고요. 무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원리를 보면 요쪽에 이제 그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 앱을 깐 다음에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겠네요. 설정 여기 아니다. 여기 편집으로, 아니, 파일. 여기 있네요.
요 파일로 들어가서 설정으로 들어가면 개발자 모드가 있어요. 개발자 모드에 내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수많은 각각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 얘는 이미지 만들고 얘는 음악 만들고 얘는 영상 만들고 각각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스크립트 내지는 프로그램, 일종의 우리가 그 스마트폰으로 치면 앱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스를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소스들을 여기다가 이식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식을 하면 이제 이게 제이슨 포맷 형태로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이식을 해줘요. 얘네들이 이런 스크립트를 내 PC에서 까는 버전이 있고 지네들이 서비스를 하는 거에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주소만 정의를 해주면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이거를 어떤 내용인지. 자, 이거는 파일을 시스템을 핸들링하는 애예요. 내 파일을 건드릴 수 있는 애예요, 기능이. 얘는 서칭하는 거예요. 서칭하는 기능. 그리고 얘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애고요. 얘는 이미지를 읽어드리는 애예요. 그리고 여기는 플라시드라는 플랫폼을 쓰기 위해서 제가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기능들이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보통 USB 허브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꼈다 뺐다 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끼고 필요 없을 땐 또 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브레인 역할을 누가 한다? 자, 여기 보시면 메이크 얘네들처럼 이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누구 한다? 이 클로드가 현재 하는 거예요. 이게 MCP라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걸 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쓰거나 뭐 하다 보면 수많은 이미지들이 막 생성이 된 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이렇게 수많은 그 이미지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이미지가 관리가 힘들단 말이죠.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클로드 MCP한테 이런 명령을 전 내려요. 자, 이게 이제 무한대로 건드리면 이게 이제 보안의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내가 이제 핸들링 할 수 있는 폴더를 정의해서 그 안에만 얘가 그 핸들링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새로운 채팅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 제가 이 권한을 줬어요. 요 폴더에 접근 가능하게.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것들을 건드릴 수 있게끔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구글 포토, 구글 포토에 요 폴더. 자, 요 폴더에 있는 폴더를 내가 딱 주면서 이 폴더 안에 폴더 안의 이미지 파일을 분석해서 어울리는 파일명으로 변경해 주고 비슷한 이미지끼리 폴더로 분류해 줘.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얘가 GPT가 아니 MCP가 지금 아까 각각에 갖고 있는 그 기능들이 있잖아요. 먼저 내 파일을 읽는 애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서칭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칭을 하고 그 폴더를 읽어요. 아까 이미지를 읽는 기능을 하는 그 모듈을 또 제가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고 이미지를 하나씩 읽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그 이미지의 내용이 뭔지 분석을 한 다음에 파일을 바꿀 거예요, 명을. 그리고 그거를 폴더별로 분류해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파일들 내가 핸들링하기 힘든 이 수많은 파일들을 읽은 다음에 이거를 비슷한 이름으로 다 파일명을 바꿔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확장이 되면 아까 구글 드라이브 있죠?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는 파일에 이렇게 가능하겠죠. 내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내 파일 중에서 어떤 파일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삽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어딘가에 메일로 보내줘. 이런 게 돼요. 자, 과거에는 지금 메이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로직을 활용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쭉 가게끔 만들었다면 그 다음 모델, 확장된 모델은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지네들이 알아서 필요한 기능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아, 요거 이미지 읽으려면 미드저니 가져오고, 우리가, 이제 뭐 음악을 만들려면 수노 들고 오고, 그리고 캔바에다가 이거를 저장한 다음에, 인스타에다 이걸 업로드 해야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이 변경점은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이런 서비스들이 점점 구현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과정으로서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된 겁니다. 요게 바로 우리가 에이전트 단계로 점점 점점 진화해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저희는 그래서 이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예, 이걸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자동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는 API라는 개념과 웹훅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시작해야 돼요. 이 API라는 개념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약자예요. 수많은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들을 서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구글이 있고 뭐 네이버가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API를 제공을 합니다. 예, 맞죠? 예, 이 확장성은 점점 그래서 그걸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 오냐 이건 거죠. 예, 제가 봤을 땐 빨리 오면 올 연말에 올 거고요. 늦어도 내년 상반기나 초경에는 올 거예요. 그럼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서비스들이 아마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은 보편화가 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말 편한 세상 되겠죠. 예, 그죠? 그래서 지금 AI 에이전트 단계인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초입이라고 했잖아요. 아마 지금 아까 말씀드린 MCP를 활용한 이런 에이전트 단계로 넘어가면 요거에 이제 중간이나 후반부의 단계쯤 돼 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단계도 자동화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동화 단계라고 저희가 부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GPT나 이런 설명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많이 안 나오고 이제 자동화,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이런 단어들이 자꾸 들려오실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API 이런 거는 구글이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뭐 뉴스 서비스, 뉴스 정보, 쇼핑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을 이미 한단 말이죠. 예. 그걸 어떤 형태로 제공하냐면 API라는 형태로 제공을 해요. 예. 그래서 야, 날씨로 치자고요. 날씨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예. B라는 플랫폼에서 그러면 어, 자, 날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날짜. 그다음에 지역. 뭐 지역 안에서도 뭐 서울 뭐 밑에 뭐 그 세부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뭐 기온 뭐 날씨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정보를 어디가 에, 네이버가 혹은 구글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구현을 하는 뭐 여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예, 여행사 뭐 많죠. 예, 여러 가지 뭐 등등등. 걔네들은 이 정보를 여기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어떤 본인들의 예, 받아서 서비스를 개발해서 구축합니다. 자, 요 과정이 API를 통해서 쌍방향으로 데이터가 흐름이 왔다 갔다 하죠. 요게 API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동화를 할 때는 바로 요런 API 개념으로 데이터를 주거니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웹훅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웹훅. 웹훅은 뭐 팀을 이루어서 진행하는 이어 달리기. 뭐, 이 정도 얘기하면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그래서 1번 주자가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 바턴을 2번 주자에게 건네주면, 예, 미리 2번 주자는 본인에게 맡겨져 있는 일을 수행하고 다시 3번 주자에게 전달해서 끝까지 예, 갑니다. 이런 형태로 위쪽은 이 API 개념은 쌍방향성이라면 데이터가 쌍방향. 이쪽은 웹훅은 단방향이죠. 단방향성 데이터의 흐름이 전개됩니다. 자, 요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해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해보고, 자, 일단은,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이제 거의 이제 100% 자동화를 제가 이제 해놔서, 저는 이제 구글, 여기 있다. 여기 이제 워드프레스로 100%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재 제 워드프레스 스레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표님들 이미 이제 구축하신 분도 있겠지만,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GPT에서 새로 GPT 이미지스 1이라는 모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주제를 구글 시트에다가 올려놓고 주면 얘가 알아서, 에, 이제 예를 들어서 네이버하고, 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API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현재 네이버 블로그하고 티스토리는 API를 제공 안 합니다. 기술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책상 제공 안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니까 이거 열어놓으면 다 자동화 될 거 아니에요. 티스토리는 현재 API를 제공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티스토리는 API를 제공을 안 해서 여기는 블로그 원문까지만 생성하게 하고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이것만 해도 한 3분에서 5분이면 돼요. 그래서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하고 구글 블로그, 보통 구글 스팟이라고 하죠. 여기는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100% 자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지금 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세 개 돌리고 있어요. 세 가지 돌리는데 요 녀석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요게 지금 새로 어디 볼까요? 요거 요걸로 한번 구현해 볼까요? 요거는 이제 돌려놓고 설명 들어갈게요. 요거 이제 노션에 데이터베이스를 올려놓고 공동구매 관련된 컨텐츠를 제가 여기다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GPTs 이미지 원 새로 나온 플랫폼으로 제가 포스팅을 한 거죠. 실제 한번 들어가 보면 블로그 포스트, 여기 있네요. 여기에다가 사전에 제가 이런 DB를 이제 GPT나 이런 데에서 공동구매 관련된 핵심적인 질문들을 제가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게 스케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일 12시 정각에 지가 알아서 하나 들고 와서 포스팅하게 해놨습니다. 자, 플레이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뭘 들고 왔냐면 지금 AI 자동화 도입 시 ERP 뭐 이런 거 들고 왔네요. 검색을 해볼게요. AI 뭐 이쪽에 뭐 어디 있을 것 같은데 AI ERP로 검색을 해볼까? 여기 있네요. 요거 들고 온 거예요 지금. 자 일단 얘는 알아서 지가 이제 일을 할 테니까 그래서 퍼블리시티 가서 이 주제로 검색을 해오게끔 시켜놨죠. 그래서 얘가 가서 쭉 이 내용을 주제로 퍼블리시티가 검색 엔진 플러스 분석하는 애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걸 금방 들고 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블로그 제목하고 이제 해시태그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컨텐츠들을 금방 만든 거고요. 그 사이에 그걸 가지고 이미지 생성을 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총 4개를 만든 게 한 겁니다. 그걸 베이스로 이제 클로드한테 한국말 잘 쓴다고 자연스럽게 쓴다고 했잖아요. 얘를 시켜서 한국말 잘 쓰게끔 한번 다듬어 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워드프레스에 올리고 그걸 가지고 좀 전에 4개의 프롬프트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걸 가지고 이제 GPTs 활용해서 이미지를 이제 4장을 만들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카드 뉴스도 올릴 거라서 카드 뉴스용 이미지 만들고 그걸 위로 올라가서 워드프레스 올리고 구글 드라이브, 구글 포토에 이미지 올리고 노션에다가 업데이트 해주고 인스타 카드 뉴스 스레드 그다음에 구글 스팟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하게끔 해놓은 시나리오입니다. 자, 결과는 이따가 볼 거고요. 그러면 뭐 한 요 정도 퀄리티는 나옵니다. 요거 한번 클릭해서 요거 느낌상 이미지 딱 보니까 이제 오래 보다 보니까 어떤 플랫폼에서 만들었는지 대충 보여요. 에, 요거는 아마 레플리케이트로 만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GPT-4 이미지 원이 이런 텍스트를 엄청 잘 써요. 엄청 잘 써서 텍스트 이미지에 텍스트가 필요한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오타 없이 깔끔하게 잘 씁니다.
자, 이 정도 퀄리티 나오고요. 자, 오늘은 이거는 이제 난이가 높은 이제 중급 위상에 가는 내용이고, 오늘은 초급을 단계로 하는 거니까, 자, 이제부터 같이, 이제 처음이신 분들 대상으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거 결과는 이따 보면 되는 거니까.